푸른밤 종현입니다. 소설가 김연수 씨는요, 한 대학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비난 섞인 말을 했다면 적어도 5번 이상의 칭찬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바닥까지 내려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도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라던가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라는 식의 실망스러운 탄식,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데요. 누가 나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좀 희석이 되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많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탄식 말고요, 대신 칭찬할 만한 일 생각해 볼까요? 찾아보면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요? 8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슬픔에 부딪히기 전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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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집에 가기 싫은 밤이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빠른 길만 피해가 라디오에선 말 많은 DJ가 쉽게 웃어주는 게스트와 노래는 들지 않지 대화가 길어져 평상시엔 듣기 싫었어 주파수를 돌려달라 했겠지만 뭐 듣고 싶은 노래도 없는데 계속 떠들게 내 생각은 소거를 해 알 수 없는 말에 폭소가 이어지고 굳은 표정이었던 8월 25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타블로와 나얼이 함께한 에어백이었습니다. 3793님, 640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 이어서 뭐랄까 참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곡으로 선곡을 해봤는데요. 5145님도 그렇게 들으셨네요. 에어백 듣는 순간 울컥하네요. 이상하게 많이 울적해지는 날이에요 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요? 날씨 탓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마다의 개인의 감정들이 또 이유가 있겠죠. 가사가 참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적어놨어요. 노래 들으면서. 갈 곳은 많아도 그 어디에 날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일까?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에어백에. 갈 곳은 많아도 날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이 참 외롭게도 느껴지면서 좀 자유롭게도 느껴지고 여러 생각이 들게 하네요. 사람마다 좀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얻는 원천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기쁨, 뭐 애교나 뭐 이런 것들에서 얻기도 하고요. 밝은 기운을 좀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울함을 좀 살아가는 원천으로 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양쪽에서 좀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이거든요. 우울함에서도, 우울한 기분에서도 좀 살아가는 원동력을 많이 얻기도 하는 편이어서 글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기쁨에서 많이 찾으시는지 아니면 뭔가 어두운 면에서 좀 원동력을 찾으시는지. 2112님, 오늘 집에 오는 길에 사이다 사다 달라는 동생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나 좀 다정한 듯 하셨습니다. 다정하신데요? 잘하셨어요. 가족의 부탁, 이거 사실 뭐 뒷전으로 하기 쉬운데 이렇게 잘 들어주셨다니. 사이다 청량하네요.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이름도 사이다일까? 사이다는. 박혜윤님, 오늘 칭찬할 만한 일이 숨을 열심히 쉬었네요. 네, 살기 위해서 호흡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이것 말고는 딱히 하셨습니다. 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난치시느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숨을 열심히 쉬었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칭찬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숨 열심히 쉬신 거. 자, 기본으로 하시고 오늘 무얼 하셨는지.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래요. 전 오늘 하루 종일 좀 쉬면서 저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었답니다. 이렇게 해석이라도 잘하는 능력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0675님, 제 칭찬이라 열심히 찾아볼게요. 쫑디는 자신에게 어떤 칭찬 해주고 싶나요? 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사실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날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고, 오늘은 좀 자신감이 없는 날인 것 같아요. 딱히 잘한 거 없는 날 같기도 하고, 평소 같았으면 스스로 좀 칭찬해 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의 기분에서는 좀 칭찬을 해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좀 칭찬하고 싶네요. 본인에게 있어서 좀 오늘은 칼 같은 저의 모습. 자, 송정민님, 쫑디 오늘 일찍 출근해서 방송 준비했다면서요? 써니씨가 쫑디 벌써 와서 강아지 마냥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던데 원래 그렇게 일찍 와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하셨습니다. 원래 조금 일찍 와요. 제가 이 정도죠. 하하. 그래요. 좀 자랑하겠습니다. 오, 제가 이런 그래요. 내가 찾지 못한 걸 써니씨가 찾아주셨네요. 고마워요, 써니씨. FM 데이트 많이 데이트래. 제가 이렇게 발음이 부족합니다. FM 데이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뵙지 못해서 좀 아쉬웠죠? 이지영씨 모시고 밀린 연애 상담 해보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연애에 관한 상담 사연들 별에서 온 연애 많이 남겨주십시오. 게시판 들려주시고요.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 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여기는 다시 영국 런던입니다. 웨일즈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항답게 빠져나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시간은 밤 9시경.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짜봅니다. 두 번째 방문인데도 이렇게 가야 할 곳이 많다니 역시 세계적인 대도시답네요. 이렇게 내일부터는 당분간 영국 본토의 도시들을 여행할 생각인데요. 런던을 시작으로 옥스퍼드를 거쳐 리버풀과 브리스톨까지. 이 기회에 영국에서 음악이 머물렀던 자리들을 완전 정복해봐야겠네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긴 여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 오랜만에 한국 뮤지션의 음악 들으면서 잠 청해봅니다.
윤도현 밴드 긴 여행.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윤도현 밴드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4408님, 윤도현 밴드 노래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노래는 처음이네요. 사운드가 풍성해요 하셨습니다. 라이브 버전인 것 같아요. 라이브 버전이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윤도현 씨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시작 부분에 우리는 긴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콘서트의 끝자락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세미님, 히드로공항 반갑네요. 런던에 친구와 같이 지내다가 제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헤어지는 날 친구가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꼭 다시 런던 돌아가자며 걔까지 했었는데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함께 공부를 하고 오셨을까요? 정확히 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런던에서 친구분과 함께 지내셨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 다시 가셔서 여행을 하시든 아니면은 생활을 하게 되시든 다시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친구분과 이렇게 뭔가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 좀 충실할 수 있으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가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자기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2183님,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심신이 지쳤어요. 인명피해까지 생기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사실 서울은 비가 별로 안 왔는데 남부지방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지금도 피해 복구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냥 너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뉴스도 보면서 걱정 많이 했었고 계속 휴대폰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 계속 검색을 했었던 것 같은데 2차 피해 또 3차 피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대비의 시간이나 좀 이전에 좀 알 수 있었더라면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라는 걸 좀 예보가 잘 됐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해보고. 임지원님, 쫑디 아이스 버켓 챌린지 봤어요. 저도 곧 할 건데 좋은 의미인 만큼 단순한 재미나 더움을 시키는 이벤트로 기억되기보단 루게릭병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좋은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를 했어요. 좋은 뜻으로 또 참여를 했으니까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되살리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앞서가서 너무 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그리고 반응하시는 리액션들을 보니까 역시 세상은 너무나도 따뜻한 곳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얼음물 맞기 전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앞에 해주시잖아요. 참 뜻깊고 그 이야기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하자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꼭 얼음물만이 아니더라도 기부나
또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으로 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309님,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이제 슬슬 재롱 발표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보다 제가 더 춤을 못 춰서 걱정이 앞서네요. 다른 건 그래도 자신 있는데 춤은 왜 이렇게 소질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에이, 다른 건 다 자신 있으시니까 춤 정도는 그냥 내주십시오. 뭐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이 친구들과 아이들과 함께 연습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재밌잖아요. 춤추는 거. 뭐 우리가 잘 추면 너무너무 좋지만 춤이라는 건 사실 즐거움을 좀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롱 발표에는 또 더욱이 그런 의미가 크고 하니까 즐겁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30님, 쫑디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푸른밤 손편지 주소 천천히 느리게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암입니다. 상암 아니고요. 성암로 267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세요.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노래는요, 이지영의 느낌적인 느낌 듣고 오겠습니다. 이보다 더 줄 수 없단 것쯤 나도 알아.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정리가 안 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느낌적인 느낌. Oh baby, 내게도 이런 축복 같은 일이. Oh baby,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백만보습 라라베시에서 악마크림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21일까지 백성이 장민호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만파식적 도난사건의 전말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9월 6일 3시 공연 보실 거고요. 손숙 주연의 연극 안녕 마이 버터플라이에 초대합니다. 9월 19일 20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9월 20일 2시 공연 보실 겁니다. 그리고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열리는 이병진, 장항준, 김태훈의 토크 콘서트 고민이수다에 초대합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음악이 듣고 싶다고요? 웃음이 고프시군요. 정보, 음악, 유쾌함까지 갖춘 최적의 아침 방송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MBC FM for you. 안녕하세요. 예쁘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어제보다 좋아지셨네요. 용돈 보냈다.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말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은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기쁠 때면 내게 행복을 주는, 슬플 때면 나의 눈물 닦아준 Radio, Radio. 당신 곁에 MBC
MBC 라디오는 미니와 푹 튜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스마트 기기와 PC에서 청취가 가능하며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FM for you 91.9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면서 애인과 싸우기만 하면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 꼭 있습니다. 근데 상담해주면 뭐합니까?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데. 친구 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난다는 여자 A는 말합니다. 제 친구는 평소에도 남자친구가 보수적이라 힘들다고 신세 한탄을 하는데요. 싸웠다고 해서 얘기 들어보면 순치 자랑이에요. 짧은 치마 입으면 남자친구가 난리친다는 둥, 자기랑 안 놀아주고 친구들 생일 파티 가서 삐쳤다는 둥. 이거 짜증나서 못 들어주겠어요. 친구들의 연애엔 무관심이 최고라고 말하는 여자 B는 말합니다. 입이 아프도록 열과 성을 다해 연애 상담 해줘도 소용없어요. 헤어진다고 먼저 난리치길래 그래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야 했더니 넌 네 얘기 아니라고 편하게 얘기한다.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성질 내는데 아이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평소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남자 C는 말합니다. 친구 녀석이 여자친구랑 심하게 싸우고 식음을 전폐하더라고요. 이러다간 애 하나 잡겠다 싶어서 그런 여자 따위 잊으라고 한마디 했는데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같은 애가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여자 아니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연애 때문에 정신줄을 살짝 놓으신 분들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연애의 문제점들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별에서 온 연애. 네, 언제나 객관성을 잃지 않고 문제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연애 박사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쪽집게. 근데 그 연애 이야기가 네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정신줄 놔야지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신줄 잡고 있으니까 뭐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무슨 객관적으로 풀이할 수도 없는 게 사랑인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가끔 정신줄 놓고 대충 막 얘기했을 때 솔루션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정신줄 놨을 그냥 가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예, 이런 예. 것보다는 좀 감성적이거나 좀 뭐. 사랑에만 통하는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줘야죠. 2712님, 지영 오빠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우와 뚜루뚜뚜뚜루뚜. 오랜만에. 그동안 푸른 밤에서 이 노래 안 나왔었나 봐요. 느낌적인 느낌 말고 다른 음악으로 찾아뵙죠. 제가 항상 차트 보고 있거든요. 지금 PD님을 비롯해서 지금 작가님들 모두 네. DJ까지 순간 움찔했어요. 최인정님, 그러고 보니 제 친구들은 왜 연애 상담을 모태솔로인 저에게 하는 걸까요? 이제 푸른밤 지영 오빠께 찾아가라고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모태솔로한테 연애 상담을 할까? 아니 뭐 근데 상담이라는 건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들어주는 걸 기본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뭐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본인의 의견을 더 필력할 수는 있겠죠. 내가 그래 봤는데 라면서.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꼭 해답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들 예. 좀 대부분 자랑 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애 상담은. 나유진님은요. 맞아. 고민인 것처럼 말하면서 염장 지르고 하여튼 커플들이란. 그래요. 그래서 솔로가 좋은 겁니다. 예. 예. 오늘 시작한 새 여자 A, 뭐 여자 네네. B, 남자 C 경우 보면은 참 사랑이라는 게 신기한 게 주변 사람들 여럿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만 뭐 사랑하고 싸우고 뭐 죽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꼭 주변 사람들까지 연결 시켜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또 웃긴 건 그 둘을 주변 사람들이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거 재밌죠. 그거 재밌죠. 해봤구나 이정 씨. 그 두 사람 조금. 이야기하면서. 아 근데 좀 웃긴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고민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막 나 됐어 안 들을래 이러는 건 아닌데 그 연애사엔 끼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항상 무슨 질문을 해오거나 막 고민 상담을 해오면 전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입장에선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 물론 네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게 폭넓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너는 그 사람 편 드는 거야? 라는 식으로 좀 질타를 받는데 상대방의 입장도 저는 네. 좀 해명을 해주려고 하는 편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역시 연애 상담이 세상에서 좀 제일 답 내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답 내려도 결국에는 틀릴 경우가 있고 그냥 좋으면 만나고 마음이 식으면 헤어지는 게 가장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답이긴 한 것 같은데. 저 6349님은요. 제 친구는요. 자기가 맨날 고백받는다고 저는 한 번도 고백 받아본 적 없는데 진짜 짜증나요. 맨날 고백받는다고 이건 진짜 알아하는구나. 좀 자랑이네요. 예. 이게 상담인가? 이건 그냥 자랑인 것 같아요. 고백받는다고 그것도 걱정인가 봐요. 그게 고민이고. 왜 걱정이지? 어떻게 하면 좋니 나. 어떡해? 나 너무 인기 많아. 미쳤나 맨날 고백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남자들은 막 이러면서 진짜 싫겠다. 이게 진짜 뭐랄까 답정너라고 하죠. 예. 답정너 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답정너 있잖아요. 예. 전 그럼 대놓고 얘기해요. 뭐라고? 진짜 싫다고 그런 말 하지 정말로? 말고. 네, 그러니까 나 누구 닮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안 닮았다니까 너. 나 김태희 닮았어? 아니 너 안 닮았어. 기분 나빠할 거야. 네가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이래서 좀 대놓고 좀 아니라고. 나한테는 그 얘기 못하게. 연락도 안 와요 그러면. 멋있다. 어떤 편이세요? 이정 씨도 그런 사람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전 다 맞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맞아. 네가 맞아. 네 말이 맞아. 예. 딴 데 보고. 나 닮았어? 그럼 저쪽 보면서 야 오늘 휴대폰 뉴스 보면서 닮았지 완전 닮았지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 예, 딴 데 보고 항상 닮았다 그래요.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본인이 좀 민망하게 만드는 거. 김민정님 전 짝사랑 고민 상담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용기 내라 그래도 욕먹고 포기하라 그래도 욕먹어요. 정말 저는 짝사랑 관련 사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예. 근데 사실 저는 김민정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용기 내라 포기해라 이걸 얘기 안 해주면 돼요. 그냥 짝사랑 얘기 듣고 그런 상황이구나. 만약에 나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은 이래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그냥 그 사람의 시야를 좀 넓혀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전략가 같아요. 보면은 종현 씨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네. 굉장히 치밀해요, 무언가. 항상 저는 발을 빼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책임을 항상 전가할 수 있는. 네가 선택한 거야. 그 사랑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러길래 내가 좀 잘 보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자,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애 상담 받고 있고요. 자, 이제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노래는요, 바우터 하멜의 Girls in the City. 이 곡은 7989님 신청곡입니다. When you were alone in the city, something was bringing you down. Did you forget that you're lucky to have someone who wants you around? I remember the first time I saw you. You'd been on your own for so long. You said you were thinking about quitting, but there's something about you I've known all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애에 관한 온갖 갈팡질팡 사연들 결론 내보는 시간이죠. 자, 김태아님, 저한테 상담하면 전 무조건 헤어져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도 상담 안 해요 하셨습니다. 마음 편하겠어요. 오히려 그렇죠. 이거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상담을 듣기 싫으면 주변에 얼마나 또 힘든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또 상담 요청을 했으면은. 근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 나 오늘 여자친구랑 처음으로 극장 간다. 헤어져. 이런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헤어져. 좋다. 칼같이 빠르게. 네. 네. 그래서 아무도 상담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사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 광주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S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연애 상대는 2년 동안 짝사랑했던 오빠였는데요.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남자와 실제로 연애를 하게 되니 진짜 행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처럼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만 그랬던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의 마음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고 오빠가 떠날 것만 같아 늘 불안해하면서 지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별거 아닌 일 같지만 그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 괴로움을 견디면서 보내다 보니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죠.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절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고 다른 남자와 사귀기도 했는데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의 아픈 연애와 짧은 연애 2번을 하고 나니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러다가 평생 연애를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가끔 첫사랑 오빠를 보면 마음이 꽁해지긴 하지만 오빠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다른 사람이 대시를 하면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첫사랑 오빠와 연애했던 게 떠오르고 행복했던 기억과 헤어질 때 마음고생했던 게 떠올라서요.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막 외롭다가도 막상 누군가 다가오면 싫어요. 친구들은 이러다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정상 맞나요? 네, 행복했던 첫사랑과의 이별 후에 연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S씨 이야기인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무슨 뭐 정상 비정상이 있는 거가 있나요? 뭐 사랑에. 사랑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일단. 저랑 똑같은 생각했네. 네.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럼요. 계속해서 벌어지고 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정상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S씨 이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주변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렇죠. 광경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첫 번째 뜨거웠던 사랑을 하고 네. 난 후에 그 다음에 연애하기가 딱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 어떤 순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뭐 어떻게 말하면 색깔도 알게 되고 네. 학습을 하게 되면서 정말 쓰린 이별도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쓰리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두려워지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두려워질까봐 또 한번 이런 경험, 고통, 아픔을 또 반복할까봐 누군가 다가오는 손을 선뜻 잡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예, 아스트힉님은요. 미련이 남은 거 아닌가요? 그 첫사랑 분에게 네. 아직 미련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본인만이 마음의 정리가 좀 잘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사연에서는 지금은 뭐 사실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그냥 옛 추억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누군가 다가온 게 싫다 이런 이야기.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다려봐. 아직 네 마음에 그렇게 드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걸 거야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좀 해주거든요. 예. 아니 지금 종현 씨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대부분 이별을 하고 네,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바로 이어서 누군가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뭐 3년 후일 수도 있고 5년 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공백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서 또 누군가를 네, 나를 떨리게 하고 설레일 사람을 찾는 기간이 바로 다음날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뭐 6개월, 1년 동안 연애를 쉬었다고 해서 어떡하지? 이러다 나 혼자 늙는 거 아니야?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사실 그 걱정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걱정들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찾고 사랑을 찾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은지연님은요. 익숙한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뿐이에요. 새로운 만남을 겁내지 마세요. 그래요. 이것도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만남들이 생기면 그 안에서 또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익숙한 것들 안에서 또 사랑이 피어날 수도 있지만요. 네. 배영아님, 제 얘기 듣는 것 같네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질 거예요.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하셨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흐르면 좀 뭐랄까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은 무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사실 사랑에 관련돼서는 시간이 흐르면 그 지나온 시간만큼의 좀 무게감 때문에 더 쉽게 시작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본인이 마음 정리가 다 됐다라고 네, 지난 좋은 추억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자기도 몰랐던 감정이 갑자기 어떤 비밀 폴더 같은 데서 탁 튀어나오듯이 네, 와, 나 그 오빠를 못 잊을 것 같아라고 몇 년 후에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네. 거죠. 예. 나는 다 잊었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그게 아니었던. 눈물이 팍, 추억이 팍, 예. 감정이 팍. 8497님은요. 이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첫사랑 후에 2년째 연애 못 하고 있어요. 첫사랑에 대한 뭔가 열병 네, 이런 것들이 클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만남, 뭐 연애를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첫 번째 사랑이 네, 주는 뭐랄까 충격이나 배움 같은 게 확실히 있으니까 이후에 뭔가 연애의 텀이 길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러면 정말 그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의 한 충격적인 경험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예, 차은정님, 첫사랑 남자친구에 대한 습관 같은 거 아닐까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사랑을 한 후에는 사랑받는 게 어색하고 내가 더 많이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들거든요. 사랑받고 예쁨 받는데 더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지금 차은정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항상 처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랑을 했는가가. 맞아요. 또 굉장히 엄청나게 진하게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을 해서 또 짝사랑을 해서 만났으니까 그런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설레임, 두근거림 이것만 사랑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난 정말 극단적으로 막 나를 주체 못할 정도로의 뜨거움 이것만 사랑이 아닐까라고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어서 어찌 보면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게 그런 뜨거운 쿵쾅거림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네. 있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러 가지 그럼요. 사람한테 정말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모든 감정을 주죠. 사람한테 뭐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패배감, 뭐 기쁨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게 이정 씨가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첫사랑에 대한 뭔가 그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조금 새로운 것들을 사랑으로 그렇죠.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 정도의 강렬함이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게 돼버리는 오히려 봄바람일 수도 있고 정말 시답지 않은 농담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건데 맞아요.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아무튼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컴퓨터처럼 삭제를 할 수 없는 기억이라면은 네. 안고 극복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천천히 아주 여유 있게 뭐 사랑 안 하면 어디 무슨 큰일 납니까? 연애 그래요. 안 하면 시간을 좀 넓게 두시고 그 네. 시야를 좀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네요. 자, 나아질 겁니다. 사랑은 와요. 자, 이제 슬슬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3부에서 실시간 사연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윤하의 시간을 믿었어. 이 곡은 8611님 신청곡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계절이 변해가 시간은 흘러 너를 더 멀리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 만나볼까요? 네. 286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전 38살이고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전화 통화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소소한 질문하거나 받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는 워낙 말이 없어서요. 어떨 땐 나한테 관심이 없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전화 통화하는 걸 싫어할까요? 통화. 어. 어떠세요? 이지영 씨는 통화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연애 때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오래 통화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힘들어요? 귀가 뜨거워요. 이게 휴대폰이. 그 팔이 아파요. 그럴 수 있죠. 이해해요. 뭐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또 아이, 못 사랑하는 이기겠어. 너무 무거워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과 내 근육량은 다른 거야. 그렇죠. 내 마음은 클 수 있죠. 저 틀리지 않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남성분들이 좀 이런 게 심한 경우가 있죠. 네. 통화하기 힘들어한다거나 뭐 문자 메시지 혹은 이런 것들의 연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소홀하다거나. 근데 저는 그게 꼭 비례한다고 보진 않아요. 비례할 수는 있죠. 하지만 100% 관심이 많고 사랑을 많이 한다고 꼭 전화를 많이 하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통화를 안 하려고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부딪힘이 있으면 서로 좀 고쳐감을 요구해야겠죠. 그렇죠. 같이 서로 뭔가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뭐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그날에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었거나 네. 우리 주변에 친구들한테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땐 밤새서 뭐 통화한 적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평소에 뭐 문자 자주 보내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데 전화까지 많이 한다는 거는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개인적인 시간 혹은 그럼요. 나의 뭔가 일할 시간 같은 것들이 좀 네. 촉박해질 수 있죠. 그건 좀 평소에 충분히 뭐 데이트 많이 하니까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눈 앞에서. 눈 보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1965님, 저는 군인 남친을 기다리는 이제 2달 된 고무신인데요. 남친이 싫은 건 아닌데 전화만 오면 군대 얘기를 하네요. 더 이상 리액션 해주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좋죠?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군인분들이 저도 뭐 친구들 가끔 어렸을 때 전화 받았을 때 그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군대 안에서의 생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재가 없고 더 이상 얻을 게 뭐 군대 안의 생활밖에 없는 건데 뭐 그 안에 책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뭐 TV도 보겠지만 네네.
한계가 있긴 할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소재를 다룰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본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럼 다 그게 군대 얘기잖아요. 나 뭐 하고 있었고 오늘 뭐 했고 뭐 먹었고 누구랑 어떤 얘기했고 내일은 뭐 해. 다 군대 얘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좀 연락을 좀 자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뭐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리액션 해주기가 힘들면 그냥 본인 얘기를 좀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냥 리액션 이제 받아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그냥 듣게, 나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뭐 해서 뭐 했었어, 언제 생각났어, 언제 자기 생각났어, 이런 얘기들. 1965님이 말씀 많이 하셔야 될 때네요. 그래요.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세요. 예, 오히려 그러면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리프레시 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6800님. 이 사연 좋은데요? 사귄 첫날 손잡았고 일주일 만에 첫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이 남자. 뭘까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지,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제 주변에는 없었는데 우선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궁금하면 물어보는 게 네, 물어보세요. 첫 번째 아니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도 지금 이 문자 그대로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저는 6개월 됐으면 쉽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왜? 라면 먹을래? 모르겠다. 여성분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남자 입장이라면 얘기하기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키스는 요즘 계속 하시나 궁금한데요, 그것도. 진도가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문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스를 현재 진행형인지. 6800님이 먼저 하세요, 그럼. 그래요. 정중하게 물어보고. 그래요. 예. 자, 3463님. 제가 학원에서 연필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같은 반 남자애가 그걸 주워줬어요. 살짝 부끄러워하던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니요. 이게 무슨 벌써 그린라이트야. 아니, 김칫국이 아니라 이건 뭐, 이걸 뭘 마신 거야? 부끄러워할 수 있죠. 순수하네요. 단지 그냥 눈이 마주쳐서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반 남자애가 남중인가 봐요. 그래서 여성이랑 여자 학생이랑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런 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봐선 그린라이트라고 하기 좀 맞습니다. 힘듭니다. 1918님. 헤어진 지 3년도 더 된 옛사랑의 생일인데요. 보고 싶어서 힘드네요. 축하 연락은 안 하는 게 낫겠죠? 아니, 나는 사실 어떠세요? 이지영 씨는 어떠세요? 헤어지면 연락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이지영 씨는? 네. 저는 하고 싶으면 해라 주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너무 싫어하거나 이전에 연락하지 마 이제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면, 그런 게 없다면 생일 축하하는 게 뭐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날. 그래도 나와 나의 인생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함께 추억을 나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것. 그렇죠. 이게 뭐가 나쁜 가볍게 일이에요. 축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3년 전 우리의 그날이 생각나 이러면서 가볍게. 12시에 노래를 불러 갑자기. 너와 먹었던 파스타가 아직도 맴돌아. 생일 축하해 하면서 노래를 불러. 울고. 울면 좀 그렇다. 이 정도까지만 기쁜 아니라면 기쁜 마음으로 네. 기쁜 문자를 보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좀 뭐 말줄임표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우울함을 전달한다거나 이건 좀 별론 것 같고요. 상대방과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서로 연락을 좀 하는 거를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 찬성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럼. 네. 9046님. 여자친구 있는 남자애가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만지면서 너 이렇게 보니 좀 귀엽다 라고 말하고 지나간 건 대체 뭐죠? 2달째 혼자 이거 하나로 고민 중이에요. 2달 됐으면 끝났습니다. 그만하세요. 고민 그만해도 돼요. 2달 됐으면요. 그 고민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3일 정도? 3일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실 이거는요,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애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엽다, 이건 사실 한 뭐 1, 2주까지만 해도 될 수 있는데 3일 안에 좀 뭔가 리액션이 있었어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달째 혼자.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2달 동안. 심지어 여자친구가 있어. 너 얼굴 왜 만졌을까?
너 좀 귀엽다. 이거 좀 되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들이 판타지를 갖고 있다라는 잘못된 행동 중 하나 아니에요? 그쵸? 볼 만지기? 머리카락 아 이거 좀 안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얼굴 만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정말로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만지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 사람한테 나 멋있어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거 좀 되게 다분하지 않아요? 그쵸.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너 이렇게 보니 좀 귀엽다 하면서 얼굴 만지는 거 정말 너무 멋있나?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한 것 같잖아요.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 같은데. 2달 지났으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끝. 네.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별로인 남자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남수미님, 소심하고 눈치 없는 친구 하나 있어요. 직장에 친구한테 대쉬하는 몇 명의 이성이 있는데요. 몇 명이나? 그게 대쉬인지 모르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요? 하셨습니다. 굳이 알려줘야 하나요? 그렇게 그래도 되게 괜찮나 보다. 진짜 괜찮은가 본데요. 덕도 많으셔라. 동시에 몇 명이 이렇게 예. 몇 명이 본인은 잘 모르고. 답답하겠다 남자들이 예. 진짜. 아이고 부럽다. 부러워.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싶다 내 친구가 이러면. 뭐 알려줘야 되나요? 알려줘도 모를 것 같은데. 예. 그냥 정말로 그 여성분이 느낄 정도로 대쉬하는 남자가 예, 맞습니다. 뭔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겠죠. 맞아. 알려준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 그럼 제가 날 좋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볼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본인의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5823님 회사 여자 후배가 저에게 은근슬쩍 대시를 해요. 선배는 내 이상형이라고 하거나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저녁에 술 사달라고 하거나. 근데 전 그녀가 정말 후배 이상은 아니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고백한 것도 아닌데 대뜸 거절하기도 뭐하고. 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고백하기 전까진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예. 걱정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딱히 맞습니다. 술을 안 마시신 것 같고 이상형이라는 대답에 나도 네가 좋아 너 같은 여자가 좋아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면은 저는 사실 사랑이라는 건 일방통행이 안 되거든요. 쌍방이에요 항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일방으로 계속 들이붙는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이상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냥 뭐 평소처럼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고백을 했을 땐 또 다른 얘기겠죠. 고백을 하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해주는 게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예의인 것 같기는 해요. 고백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철벽 치면.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노래는요. 제프 버넷의 그루빈 듣겠습니다. 이 곡은 7157님 신청곡입니다. 저도 이 곡 진짜 좋아해요. Pretty young thing doing that dance, please just take my hand. I just happened to pass by you with a couple friends right by a table. Maybe you're willing and able to share a tune with me, 'cause I have seen other ladies all throughout the night with their mini skirts, 4-inch heels, talking to 10 guys. See, I ain't with that. 네, 제프 버넷의 그루빈 들으셨습니다. 네. 1591님 친한 남자애가 이쁘다 하더니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하셨습니다. 이지영씨 이거 해보셨어요? 예쁘다. 저요? 전 해본 적은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한테 한 적은 있는데 이거 그럼 그린라이트인가? 근데 이거 그 상습적으로 그냥 네. 작업 용도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알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네네. 자기가 어떤 터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의 호감도가 상승된다는 걸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용을 그러면은 일단은 호감이 있으니까 한 거네요. 이제 호감은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 그린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그 그린라이트 뭐라고 할까요? 100%라고 보긴 힘들고 그쵸, 그 전압이 굉장히 약해요. 25% 정도로 반짝 빡 들어온 건 아니에요. 지금 살짝 들어올랑 말랑 지금 막 접지가 불안정하고 뭐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좀 뭔가 밀당을 좀 해보시면 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1591님도 그 남자분 볼을 잡아당기면서 으이구 네가 더 귀여워 이렇게. 어? 그러면 바로 그린라이트다. 펑 터질 것 같아요. 뻥. 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리액션에 뭔가 감정이 그렇죠. 이렇게 불붙을 때가 있죠. 너만 내 머리카락 만지냐? 이러면서 탁 하면은 아, 밀당도 우리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네요. 자, 이제 사연 더 만나 볼 텐데요. 대전에서 제이 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에겐 한 살 터울의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쥐잡듯 싸우면서 커왔지만 오빠가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부터는 싸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오빠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오빠랑 저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오빠에게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 언니가 있어요. 오빠도 싫지 않은지 한 살 연상인데도 누나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전 그 언니가 너무 싫습니다. 그 언니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도 정말 많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오빠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보면 딱 아는데 저 언니 이상해. 소문도 안 좋고 조심해라. 그러자 오빠는 하여튼 여자들은 조금만 이쁘면 난리지.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 일에 끼어봤자 내 손해지 하는 생각에 관심 끄자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언니가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가 종현이 동생이구나. 종현이 여자친구 없지? 만약 나랑 사귀면 자주 만나자. 알았지? 그녀의 쿨한 태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빠에게 진짜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소문만 믿고 판단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막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싫지도 않으니까 만나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연애를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소문은 소문일 수는 있지만 전 그 언니가 너무 싫거든요. 얼마 전에는 그 언니가 저한테 와서는 아, 종현이랑 나랑 만나는 거 네가 반대했다며. 왜? 아, 진짜 섭섭하다. 그러다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부터 잘해 너. 이러는데 와, 진짜 싫다. 속이 진짜 뒤집어지더라고요. 결혼은 무슨. 우리 오빠 저렇게 놔둬도 되는 걸까요? 오빠는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왜 사귀는 걸까요? 말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오빠의 연애를 막고 싶은 동생 제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제이 씨도 귀엽고요. 네. 이 언니, 누나, 여성 네. 지금 여자친구분, 오빠의 여자친구분도 여친. 얄밉고요. 굉장히 얄미운데요. 오빠분도 조금 답답하고요. 네. 모르겠다. 어떤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오빠의 여친하고 오빠랑 잘 어울려요. 그죠. 오히려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제이 씨가 네. 오히려 더 어른스럽고 인정도 많은 것 같고 불의를 못 참기도 하고. 글쎄, 뭐랄까 지금 오빠가 정말 안 좋아하는 거 맞을까요? 좋아하니까 사귀었겠지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좋아하는데 말을 그냥 그렇죠. 동생한테 또 나 그녀를 너무 사랑하거든. 너무 아직은, 좋아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아직은 여동생한테. 좀 그렇게 말하기에 그렇죠. 좀 민망해서 또 가족이어서 좀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기 힘들 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 또 아닐까. 그리고 이 나이대에 되면은 사랑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연애를 경험해 보기 전에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경험해 보기 전에는 또 본능적으로 이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정, 연애에 대해서 네. 판타지를 갖기 시작하면서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네. 연애란 무엇일까? 이성이랑 같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호기심도 있기 때문에 네. 적당히 좋으면 또 이렇게 사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잘 못 듣고 일단 동생분이 보내준 사연만 들었잖아요. 네. 그 둘만의 뭔가 교감이 정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동생분이 보기에는 그 누나, 언니라는 분이 교회에 남자 만나는 것처럼 남자 만나러 오는 것처럼 보이고 또 소문이 안 좋으니까 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예쁘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또 이러저러 뭐 안 좋은 소문이 돌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소문일 뿐일 수도 있고 근데 오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소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게 행여 그런 소문의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오빠한테만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얄미워요 지금. 얄밉긴 해요. 확실히 그 누나 네. 여자친구분이. 5146님 연년생 오빠를 둔 청취자로서 공감되네요. 아무리 어디 내놔도 창피한 우리 오빠라도 동생 눈에 안 차는 여친은 절대 반대해요 하셨어요. 아, 그 근데 가족 이거네. 입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여동생이 남친을 사귈 때 또 오빠 입장에서 얼마나 또 더 그렇게 또 어떻게 말하 어떤 시선을 보고 바라볼 거 아니에요. 네네. 예. 9046님은요. 내가 동생이었으면 단식 투쟁할 거예요. 아, 8762님. 아, 오빠 입이 가볍기가 깃털 같네요. 그러니까 오빠가 뭐랄까 동생분하고 감정이 얼마나 교류가 됐는지 이야기를 안 해서 동생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김다희님은 오빠 그 언니분 좋아하는 게 확실합니다. 맞아요.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데 민망해서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8497님은 사실 오빠 마음이니까 동생분이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이 씨가 답답하고 짜증 나겠지만 조금만 참아요. 연애는 경험이래요. 그리고 오빠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오빠의 여자친구 그리고 오빠의 동생과의 관계 자체가 지금 좀 오빠 때문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중간에서 오빠가 제일 잘해야 돼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분에게도 오빠가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뭐 괜히 뭐 지금부터 잘해 너 뭐 이런 말 진짜 싫잖아요. 뭐 언제부터 봤다고 갑자기 지금부터 잘하래.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동생분한테도 괜히 그렇게 너무 막 소문이나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 때문에 뭐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한테 좀 중재자 역할을 좀 오빠분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네요. 그 좋게 오래 만나고 여동생 싶다면. 제이 씨하고 오빠의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오빠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거의. 그리고 제 생각에 뭐 얼마 오래 안 갈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은. 예. 3455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오빠랑 이야기하다가 썸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인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만나라 했는데 결국 만나더라고요. 5918님 저희 오빠는요 연애나 했으면 좋겠네요. 귀엽다. 아 이렇게 걱정을 해줍니다. 역시 역시 내 여동생들. 걱정은 동생밖에 동생들밖에 없어. 없어요. 맞아요. 고희정님은요 쫑디가 여동생 입장이 되어서 누나가 저런 남자와 만나는 경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쫑디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가 남자친구 만나고 그러는 걸 전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항상 제가 간섭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회방을 놨어요. 회방.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못 만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막 얘기하면 에이 뭐 시큰둥하고 항상 리액션 크게 안 해주고 좋은 식으로 안 해주고 뭐 이건 그냥 저의 질투였던 거고 그 남자가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냥 누나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걱정과 질투에 대한 감정이었고 글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던 적은 없어요. 그냥 유치하게 그냥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난 누나를 지금 아끼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나는 이렇게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누나가 좋은 사람을 잘 골라줘야 돼. 그래야 우리 가족들도 상처를 안 받아. 라는 식의 부담감을 줬던 거죠. 와, 어떻게 이런 방법들 어디서 다 배운 거예요, 종현 씨? 타고났어요. 와, 대단해 정말.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대한 뭔가 책임감이 꼭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의 사랑이 아닌데.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한두 번 이렇게 최소한의 관심을 보였는데도 오빠한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통하면은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계속 간섭하고 오빠 저 언니 만나지 마 하게 되면 오빠와 그 언니는 점점 더 친해질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청개구리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은 그게 더 심하죠. 이럴 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멀리서 지켜보는 게 둘을 헤어지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1699님은요. 네. 5살 차이 나는 오빠를 둘이나 있는 청취자인데요. 그냥 오빠를 묶어놓으세요. 아, 의자 같은데. 집 기둥 같은데. 주차장 기둥에. 그런 데다 똘똘똘 말아서. 경험을 해보셨구나. 아예 못 만나게. 예. 9048님, 대전 사는 제 동생 연애 좀 하세요. 게임 캐릭터랑 연애 그만하고. 누나는 게임 캐릭터랑 연애 반대한다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문자랑 미니 갑자기 많이 들어오네요. 윤현님, 저희 오빠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김다희님, 저희 오빠도. 이렇게나 한국의 정말 뭐랄까 가정사를 다 알아볼 수 있네요. 우리 모든 여동생들 어떻게 오빠 모든 걱정해. 오늘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오빠들은 본인들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오빠들은 동생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 걱정해줘. 이렇게나 따뜻합니다. 한국 최고예요. 자, 이분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물론 애가 탈 수도 있고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답답하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뭐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빠한테. 오빠가 잘 해내리라. 좋은 사람 언젠간 찾으리라. 좋은 관계 만들리라고 오빠를 믿는 만큼 오빠의 첫 번째 연애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세요. 네.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뭔가 크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맞습니다. 4502님, 라디오 들으며 남편의 10여 장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는 40대 아줌마인데요. 연애 고민 사연 들으니 참 싱그러운 그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나이대에 많이 사랑하세요. 후회 없이. 종현씨, 지영씨, 사사 많이 좋아합니다. 사사? 사랑. 사 많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사랑할 수 있을 때. 근데 사랑할 수 있을 땐 평생이긴 하지만 뭔가 그쵸. 싱그러운 이때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10여 장의 와이셔츠만 전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늦은 시간인데요, 또. 전 한 장 다리는데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요. 잘 못 다려서. 그래요. 이렇게 또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지영 씨? 오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 같은 거 있었나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연이라기보다 오늘은 좀 저도 스튜디오에 일찍 왔거든요. 종현 씨 맞아요. 이야기하는 걸 밖에서 이렇게 쭉 들었는데 네. 참 신기한 게 그 나이 때 남자인 것 같으면서 네. 너무 어른 같은 때가 너무 막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는 종현이한테 하고 언제 말 놓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존댓말 하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이야기가 너무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방송 외에는 반말하시는 걸로. 반말요? 예. 다다음 주에 제 페이스로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 페이스. 그래요. 지영 페이스로 제가 따라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지영 씨 이제 보내드릴 시간 됐고요.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원모 찬스의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이 곡은 9178님 신청곡입니다. 이지영 씨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직 우리가 사귀는 것도 아닌데 내 맘을 네가 받아준 건 아닌데 너무 좋은 걸 가슴이 뛰는 걸 너를 바라보기
저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는데 이유는 정말 좋아서 안 가는 거라고 했다. 사진으로 본 풍경과 상상이 실제에 못 미칠 것 같아서 제주도만큼은 환상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런 거 하나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이 좋은 곳을 왜 안 보는 거지? 좋아하는 대상일수록 환상만으로 남겨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멀리서 보는 것과 직접 내 눈앞에서 보는 건 엄연히 다르다. 더 넓고 더 깊게 보기 위해선 뭐든지 다 실제로 만나보고 겪어봐야 안다. Well,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규배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패신저의 Let Her Go였습니다. 신민지님, 이 노래 친구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했는데 제일 많이 들렸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특이해서 매력적이에요 하셨습니다. 그쵸? 목소리 특이하죠? 뭔가 좀 중성적인 매력도 있는 것 같고요. 임정민님, 근데 마음속에 환상으로만 남겨두고 싶은 게 하나쯤 있지 않나요? 하셨습니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로 보내주신 사연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환상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래요. 물론 행동을 함으로 있어서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꼭 피부로 와닿지 않아도요. 제가 피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상을 많이 하고 좀 더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를 깨버릴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 그리고 또 기대감 그런 것들. 7989님, 전 사진이나 영상으론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서 제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취향의 차이겠죠. 물론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냥 상상으로 남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양쪽 다 좋습니다.
보는 것도 좋고요. 상상하는 것도 좋고, 본 후에 상상하는 것도 좋고, 상상한 것을 이렇게 눈으로 체험하는 것도 좋고요. 박은미님, 아이들 재워놓고 설거지나 빨래를 널며 가끔 듣는데 들으면서 참 이 DJ 오빠 감성이나 웃음 코드가 나랑 잘 맞네 했거든요. 근데 오늘에서야 누군지 알았네요. 나보다 한참이나 어린 동생이라니. 아, 속았다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25이에요. 90년생입니다. 왠지 DJ는 뒤에 오빠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지 않나요? 뭐 그래도 웃음 코드가 감성 웃음 코드가 잘 맞는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DJ 동생입니다. 네네. 7048님, 쫑디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교육받으러 강릉 왔어요.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와요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받으러 가셨군요. 어떻게 또 내일도 일정 있으실 텐데 어서 주무셔야 할 텐데요. 푹 주무시고 잘 꼼꼼히 배워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랑스럽네요. 자원봉사자. 5397님, 10개월 딸 아이를 키우는 27살 맘이에요. 신랑 혼자 버는 걸로는 빠듯해서 어제부터 아이 잠자는 이 시간에 부업을 시작했어요. 덕분에 10개월 만에 라디오도 듣게 되네요. 매일 동요 듣다 가요 들으니까 좋네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하셨습니다. 네, 올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느끼는 생명감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설레임,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힘내시고 빠듯한 생활 때문에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 시작하신 그 부업으로 인해서 좀 일상생활의 활기도 추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473님, 푸른밤 처음 듣는 중인데 목소리 좋네요. 남자가 들어도 반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셨나봐요. 이야, 부럽네요. 오늘도 내일도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푸른밤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애리님, 서울 와서 혼자 자취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생일인데요. 12시 정각에 문자 와서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봤는데 쇼핑몰에서 온 생일 축하 쿠폰이네요. 괜히 더욱더 쓸쓸해지는 밤이네요 하셨습니다. 에이, 뭐 쿠폰 온 게 뭐가 쓸쓸해요. 어쨌건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친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실 거예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생일이신 모든 분들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김예림의 Drunken Shrimp. 이 곡은 이수정님 신청곡이고요. 정준영의 티네이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착각일 뿐이야. 아무도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것. 낡은 공책과 던져진 가방과 때 묻은 컨버스, 책상 위엔 흐린 낙서, 꿈을 꾸던 어린아이,
멈췄던 시계 쓸데없는 농담들 뜨겁던 여름 같던 날들 웃고 살 수 있을까 사진같이 많은 시간 오늘 방백. 빈집 기영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푸른밤 가족들은 일생 가장 사랑했던 게 무엇인가요? 물론 첫사랑의 그 사람이라고 대답이 제일 많겠지만요. 꼭 사람에 대한 사랑 말고도 일상을 걸고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라든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사랑이 되어버린 대상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 여러 사정, 주변 환경 때문에 가슴속에 꼭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경험, 모두들 다 갖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 저는 좀 고답스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음악을 제일 사랑했던 것 같고 운 좋게 큰 걱정 없이 일생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혹시 꿈이나 사랑한다고 얘기할 만한 것들 가슴속 깊이 눌러두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그걸 숨겨두었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열망이 잠겨진 문을 열고 빈집을 탈출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끝곡 카리나의 First Love 들려드릴게요. 김아라님 신청곡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